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의 한 고등학교 오크우드 하이스쿨의 아침은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며 수다를 떨고 락커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죠. 그런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조용히 걸어가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도현 17살. 한국에서 이곳으로 전학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습니다. 키는 180cm가 넘고 어깨는 널찍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어요. 마치 바람처럼 복도를 지나가는 그를 보며 다른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습니다. 저 아시아에 진짜 말이 없어. 한 여학생이 친구에게 속삭였죠. 수업 시간에도 거의 대답 안 하잖아. 근데 덩치는 진짜 크네. 운동 안 하나? 다른 학생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현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무표정한 얼굴로 자신의 락커를 열었어요. 락커 안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전통 한복을 입고 계셨고 어린 도현은 씨름복을 입은 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농구부 학생들이 몰려다니며 다른 학생들을 귀찮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리의 중심에는 트레버 존슨이 있었죠. 키 175cm 정도의 근육질 체격에 금발 머리를 뒤로 넘긴 그는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아였습니다. 야, 신입생. 트레버가 도현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불렀어요. 너 진짜 말 안 하는구나. 벙어리야? 도현은 트레버를 잠깐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숙이 숨겨진 것이 있었어요. 마치 잠들어 있는 맹수처럼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흘렀죠. 트레버는 도현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학생은 자신이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이 조용한 아시아 학생이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도현은 항상 그랬듯이 구석진 테이블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김치와 밥을 조용히 먹는 그의 모습을 보며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냄새 뭐야? 진짜 이상해. 아시아 음식이래. 발효된 거라나 뭐라나? 도현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젓가락을 잡은 손에는 미세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도현이 락커로 돌아오니 체육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넣어두었는데 말이에요. 이장 숨겨진 기운. 체육복이 사라진 것을 발견한 도현은 잠시 락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이었다면 당황하거나 화를 냈겠지만 도현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어요. 다만 그의 눈동자가 미묘하게 차가워졌을 뿐이었죠. 체육복 없어? 옆 락커를 사용하는 학생이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만 끄덕이고는 조용히 락커 문을 닫았어요. 체육 시간까지는 아직 10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화장실 쪽으로 향했죠. 화장실 구석 쓰레기통에서 젖은 체육복을 발견했을 때도 도현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물에 적셔서 버린 것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도현은 그저 체육복을 꺼내 물기를 털어내고는 조용히 갈아입었습니다. 체육관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이미 모여 있었어요. 트레버와 그의 무리들이 도현을 보며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물에 빠진 생쥐 같네. 트레버의 친구 중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다른 하나가 코를 찡긋거리며 덧붙였죠. 도현은 그들을 한번 바라보더니 체육관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달라진 것이 있었어요. 마치 사냥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집중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김슨 체육 선생님이 호루라기를 불며 학생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늘은 레슬링을 해볼 거야. 기본 자세와 간단한 기술들을 배우게 될 거다.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은 흥미로워했지만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먼저 나와볼까? 김슨 선생님이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트레버, 내가 해봐. 트레버는 자신만만하게 매트 위로 나왔어요. 그리고 상대를 찾으며 둘러보다가 도현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 친구가 해보면 어떨까요?
트레버가 도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시아에서도 레슬링 하나요? 김슨 선생님은 도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 한번 해볼래? 겁내지 마. 기본만 해보는 거야. 도현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매트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가 매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다른 학생들은 도현의 자세에서 뭔가 다른 점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 디딤새가 일반인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무게 중심이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는 모습이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운동선수 같았어요. 트레버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도현과 마주서자 미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한순간 달라졌거든요. 평소에 조용하고 온순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이었죠. 시작. 김슨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트레버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도현은 마치 그의 움직임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는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트레버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놀란 표정으로 매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트레버는 바닥에 엎드린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3장 첫 번째 경고. 매트 위에 엎드려진 트레버를 바라보며 체육관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만만하게 나섰던 트레버가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바닥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트레버를 넘어뜨린 후에도 여전히 차분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의 호흡은 전혀 거칠어지지 않았고 마치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잠깐 동안 무언가 위험한 것이 번쩍였다가 곧 사라졌어요. 우와, 대박! 한 학생이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빨라서 못 봤어. 다른 학생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김슨 선생님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현 정말 잘했어. 어디서 배웠니? 도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조금. 트레버는 천천히 일어나며 도현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피함과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학교에서 가장 강하다고 자부했던 자신이 이 조용한 아시아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운이 좋았네. 트레버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다시 해보자. 하지만 김슨 선생님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만해도 충분해. 다른 학생들도 해봐야지. 수업이 끝난 후 도현은 조용히 체육관을 나서려 했지만 몇몇 학생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야, 진짜 어디서 배운 거야? 완전 멋있었어. 한국에서 운동선수였어? 그 기술 이름이 뭐야? 도현은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트레버와 그의 친구들은 도현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그들은 도현을 째려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허풍쟁이 같으니. 트레버의 친구 마이크가 속삭였어요. 운 좋게 한 번 이겼다고 잘난 척하네. 맞아. 아시아 애들은 원래 비겁하잖아. 뭔가 속임수 쓴 것 같아. 다른 친구 데이브가 맞장구 쳤습니다. 도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거죠. 방과 후 도현이 학교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트레버와 그의 무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현을 보자 천천히 다가왔어요. 야, 한국놈. 트레버가 도현 앞을 막아섰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운 좋게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도현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싸움을 피하려는 의도였지만 트레버는 그것을 겁먹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봐봐, 쫄았잖아. 마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아시아 애들은 약해. 기습 공격밖에 못하나 봐. 데이브가 손가락으로 도현을 찔렀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들을 피해 지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트레버가 도연의 가방을 잡아당겼고 가방에서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책들과 함께 바닥에 떨어진 것 중에 작은 액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그 소중한 사진이었죠. 액자의 유리가 금이 가면서 사진이 구겨졌어요. 도연이 처음으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고 주먹이 단단히 쥐어졌어요. 공기 중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사장 분노의 불꽃.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바라보는 도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우면서도 위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트레버는 도연의 변화된 분위기를 느꼈지만 자신의 우위를 확신하며 비웃음을 지었어요. 화났나? 뭐하게 덤빌 거야? 도연은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금간 유리 너머로 일그러져 보였어요. 그 순간 도연의 머릿속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아, 씨름은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다. 자신을 다스리고 상대를 존중하며 올바른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지금 도연의 마음속에는 존중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분노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대답 안 해? 트레버가 도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어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키가 트레버보다 확실히 컸지만 지금은 키의 차이보다 더 압도적인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도연의 어깨가 넓어지고 자세가 낮아지면서 마치 싸움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 사진. 도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찍은 거예요. 할아버지? 트레버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기서 할아버지 타령이야? 트레버는 도연의 손에서 액자를 빼앗더니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자가 아스팔트에 부딪히며 완전히 부서졌고 사진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졌어요. 그 순간 도연의 몸에서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분노, 그리움, 외로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의 발이 자연스럽게 씨름 기본 자세를 취했어요.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뒤로 무게중심을 낮추며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는 자세. 이는 수십 년간 한국 씨름꾼들이 전해 내려온 전통적인 자세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학생들이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야, 뭐야 저 자세? 구경꾼 중 하나가 속삭였어요. 마치 격투기 선수 같은데? 트레버도 도연의 변화를 느꼈지만 이미 후퇴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뭐 쿵푸라도 하게. 아니면 카라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의 손이 바닥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씨름꾼들이 경기 전에 하는 전통적인 의식이었죠. 모래를 손에 비비며 집중력을 높이고 마음을 다잡는 행위였습니다. 모래가 도연의 손가락 사이로 스르르 떨어져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트레버는 갑자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씨름은 예의와 존중에서 시작한다고. 하지만 도연의 눈빛이 트레버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온순함이나 회피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그 자격이 없는 것 같네요. 오장천하장사의 정체. 도연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마자 주차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경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흘렀고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도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어깨의 라인이 더욱 뚜렷해지고 다리의 자세가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치 링 위에 선 프로 선수처럼 보였어요. 트레버는 여전히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지만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진짜 뭐 하는 놈이야? 왜 이렇게 오버하고 그래? 그때 구경꾼들 사이에서 한국계 학생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의 이 학생은 평소 도현과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지만 같은 한국인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도현의 자세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어요. 잠깐 저 자세. 설마? 민준은 급히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씨름 천하장사 김도현이라고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그리고 나타난 검색 결과를 보고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맞다. 이 사람이야. 민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학생들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맞다고? 민준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한국에서 씨름 천하장사였어. 여기 봐, 검색해보니까 나와. 휴대폰 화면에는 한국 전통 씨름복을 입고 상을 받는 어린 도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제목에는 역대 최연소 천하장사 탄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천하장사가 뭐야? 한국 전통 씨름에서 최고 실력자한테 주는 칭호래. 진짜? 저 조용한 애가? 트레버는 민준의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분명히 도현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각종 수상 기록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대회 우승, 아시아 청소년 씨름 대회 금메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하장사 타이틀까지. 에이, 이건 가짜일 거야. 트레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명이인이겠지. 하지만 사진 속의 얼굴은 분명히 도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어리고 순수해 보였지만 그 특유의 진한 눈썹과 의지가 강해 보이는 턱선은 똑같았어요. 도현은 자신의 과거가 들통난 것을 알았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담한 표정으로 트레버를 바라봤어요. 놀랐어요? 도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15살에 천하장사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죠. 주변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제는 호기심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들이 도현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체육 시간에 트레버를 넘어뜨린 것도 한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실력이었던 거네. 다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트레버는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 검증된 무술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트레버가 소리쳤어요. 씨름이면 뭐 어때? 여긴 미국이야. 진짜 싸움은 다르다고. 도현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보여준 어떤 표정과도 달랐어요. 자신감과 여유 그리고 어딘지 위험한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도현이 반문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6장 결전의 제안. 도현의 도전적인 말에 주차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고 수동적이었던 그가 먼저 싸움을 제안한 것이었거든요.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어요. 트레버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자신의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던 자신이 여기서 물러선다면 앞으로 어떻게 다른 학생들과 마주할 수 있겠어요? 좋아. 트레버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선생님들이 올 수도 있잖아. 민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내일 방과 후에 구 체육관에서 하면 어때? 거기는 아무도 안 가잖아. 구 체육관은 학교 뒤편에 있는 오래된 건물로 새 체육관이 생긴 후부터는 창고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은밀한 일들을 위한 장소로 알려져 있었어요. 내일 오후 4시. 트레버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도망가지 마.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망갈 이유가 없죠. 그 순간 도현은 바닥에 떨어진 모래를 다시 한 움큼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천천히 손바닥에 비볐어요. 모래가루가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면서 바람에 날렸습니다. 학생들은 그 모습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도연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치 오랜 전통을 따르는 의식처럼 보였거든요. 저건 뭐 하는 거야? 한 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씨름할 때 하는 거야. 손에 모래를 발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의미도 있대. 진짜 프로네. 다른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도연은 모래를 털어낸 후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서서 트레버를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도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씨름은 단순히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정신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함께해야 하죠. 트레버는 비웃었어요. 존중? 내가 나한테 존중을 바라? 우승래. 아니에요.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할아버지에 대한 존중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씨름에 대한 존중을요. 그 말을 남기고 도현은 정말로 자리를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학생들은 내일 있을 대결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학교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은 몰래 메신저를 주고받으며 내일의 대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천하장사래? 검색해보니까 진짜더라. 신문에도 났어. 트레버가 이길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트레버도 만만치 않잖아. 한편 도연은 기숙사 방에서 혼자 앉아 부서진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은 여러 조각으로 찢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따뜻한 미소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사진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모아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작은 상자에서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트로피였죠. 전국 청소년 씨름 대회 우승이라고 새겨진 금빛 트로피였습니다. 할아버지.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일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용하고 수동적인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내일은 진짜 김도현, 한국의 천하장사 김도현이 모습을 드러낼 차례였습니다. 7장 천하장사의 귀환.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구 체육관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학생들까지 구경을 오게 된 거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들과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 체육관 안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중앙의 넓은 공간은 충분히 싸움을 할 만했습니다. 학생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트레버는 이미 도착해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인 마이크와 데이브가 옆에서 응원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트레버. 넌 진짜 싸움꾼이야. 씨름 같은 거 별거 아니야. 진짜는 주먹이지. 하지만 트레버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도연에 대해 찾아본 결과 그가 정말로 대단한 실력자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한국 씨름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선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도연이 체육관에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전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도연은 평범한 체육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프로 운동선수의 기운이 물씬 풍겨났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이 트레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래였습니다. 씨름판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모래를요. 학생들은 도연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모래를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손으로 고르게 펴면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씨름판을 만드는 거야. 한국 전통 씨름은 모래판에서 하거든. 도연은 모래판을 완성한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닥에 모래를 한 움큼 집어 손바닥에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씨름꾼의 전통적인 준비 의식이라는 것을요. 준비됐어요? 도연이 트레버에게 물었습니다. 트레버는 긴장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두 사람이 모래판 위에서 마주 섰을 때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진짜 경기장에 온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연은 전통적인 씨름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린 자세. 수백 년간 한국 씨름꾼들이 전해 내려온 그 완벽한 자세였어요. 반면 트레버는 서양식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먹을 올리고 몸을 옆으로 돌려 타격점을 줄이는 자세. 두 사람의 자세만 봐도 완전히 다른 무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트레버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오른쪽 훅을 날리며 도현의 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주먹을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트레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씨름의 기본 기술인 허리잡기였어요. 트레버는 도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순간 빛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을 흔들며 다리를 걸고 동시에 상체를 돌리는 연속 동작. 그것은 예술 같았어요. 트레버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전에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그를 어깨 위로 완전히 들어올린 것이었어요. 어떻게? 트레버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현은 트레버를 모래판 바깥으로 내던졌어요. 씨름의 승부는 상대를 바닥에 눕히거나 모래판 밖으로 밀어내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7장 천하장사의 귀환 수정. 다음 날 오후 3시 30분 구 체육관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학생들까지 구경을 오게 된 거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친구들과 결과를 놓고 내기를 하고 있었어요. 구 체육관 안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중앙의 넓은 공간은 충분히 싸움을 할 만했습니다. 학생들이 둥글게 원을 만들어 서 있었고 그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이 있었어요. 트레버는 이미 도착해서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인 마이크와 데이브가 옆에서 응원하며 조언을 해주고 있었어요. 걱정하지 마, 트레버. 넌 진짜 싸움꾼이야. 씨름 같은 거 별거 아니야. 진짜는 주먹이지. 하지만 트레버의 표정에는 어제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도연에 대해 찾아본 결과 그가 정말로 대단한 실력자라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한국 씨름계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는 선수였던 것이었습니다. 오후 4시 정각 도연이 체육관에 들어왔어요. 그의 모습을 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전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도연은 평범한 체육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서는 프로 운동선수의 기운이 물씬 풍겨났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집중된 시선이 트레버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가면서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래였습니다. 씨름에서 사용하는 그 특별한 모래를요. 학생들은 도연의 행동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그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모래를 손바닥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래를 양손으로 비비며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묻혔어요. 뭐 하는 거야?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설명했어요. 씨름할 때 하는 거야. 손에 모래를 발라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고 마음을 집중시키는 의미도 있대. 도연은 모래를 손에 발라낸 후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은 모래가루를 손에서 털어내며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어요.
씨름꾼의 전통적인 준비 의식이라는 것을요. 준비됐어요? 도연이 트레버에게 물었습니다. 트레버는 긴장한 기색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두 사람이 체육관 중앙에서 마주 섰을 때 체육관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치 진짜 경기장에 온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어요. 도연은 전통적인 씨름 자세를 취했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양팔을 자연스럽게 벌린 자세. 수백 년간 한국 씨름꾼들이 전해 내려온 그 완벽한 자세였어요. 반면 트레버는 서양식 격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주먹을 올리고 몸을 옆으로 돌려 타격점을 줄이는 자세. 두 사람의 자세만 봐도 완전히 다른 무술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시작. 누군가 외쳤습니다. 트레버가 먼저 달려들었어요. 오른쪽 훅을 날리며 도현의 턱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그 주먹을 마치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했어요. 그리고 번개처럼 빠른 동작으로 트레버의 허리를 잡았습니다. 씨름의 기본 기술인 허리잡기였어요. 트레버는 도현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 소나기는 쇠집게처럼 단단했습니다. 도현의 눈빛이 순간 빛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기술을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상대의 무게중심을 흔들며 다리를 걸고 동시에 상체를 돌리는 연속 동작. 그것은 예술 같았어요. 트레버는 자신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전에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도현이 그를 어깨 위로 완전히 들어올린 것이었어요. 어떻게? 트레버가 중얼거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현은 트레버를 바닥에 맺혀 넘어뜨렸어요. 완벽한 씨름 기술이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체육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8장 새로운 시작. 트레버가 바닥에 맺혀진 후 체육관은 몇 초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 가장 강하다고 여겨졌던 트레버가 단 한 번의 기술로 완전히 제압당한 것이었습니다. 도현은 여전히 체육관 중앙에 서 있었어요. 그의 호흡은 전혀 거칠어지지 않았고 마치 가벼운 운동을 한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평소의 온순함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감과 당당함 그리고 진정한 강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씨름이야? 한 학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완전 다른 차원이네. 다른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트레버는 천천히 일어나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날아갔는지 언제 바닥에 떨어졌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현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잡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만 알 수 있었어요. 도현은 트레버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트레버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현의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도현의 실력에 대한 순수한 경외감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트레버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도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씨름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기술과 마음가짐이라고 하셨죠. 주변 학생들이 하나둘씩 도현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의 시선에는 두려움보다는 존경과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전설적인 인물을 직접 본 것 같은 감동이 그들의 얼굴에 드러나고 있었어요. 도현 정말 대단해. 민준이 먼저 다가와서 말했어요. 나도 씨름 배울 수 있어?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유명했던 거야? 또 다른 학생이 궁금해했어요. 도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명하다기보다는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트레버는 자신의 친구들인 마이크와 데이브를 바라봤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레버를 따라다니며 다른 학생들을 괴롭혔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미안해. 트레버가 갑자기 도현에게 말했어요. 내 사진.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다른 학생들한테도 그러지 마세요. 트레버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 그리고 혹시 나도 씨름 배울 수 있을까? 도연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요. 물론이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씨름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아름다워진다고. 그날 이후 학교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전학생이 아니었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네거나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관심은 두려움이 아닌 진정한 존경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트레버와 그의 친구들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고 오히려 도현과 친해지려고 노력했어요. 트레버는 진심으로 씨름을 배우고 싶어 했고 도현도 그의 진정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의 기숙사 방에는 새로운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할아버지와의 사진은 조심스럽게 복원되어 새 액자에 들어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천하장사 트로피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거든요. 도현은 트로피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숨기지 않을게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씨름을, 한국의 정신을 여기서도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는 트레버와 몇몇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도현에게 씨름의 기초 자세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의 모습은 어설프고 우스꽝스러웠지만 진지하게 배우려는 마음만큼은 진짜였습니다. 도현의 입가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과 정신을 이곳 미국에서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녁 무렵 도연은 할아버지께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께 이제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당신이 가르쳐 주신 씨름의 참된 의미를 여기 미국 친구들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씨름은 단순히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당신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어요. 그렇게 김도현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천하장사에서 미국의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그리고 이제는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특별한 존재로 거듭난 것이었어요. 한국의 힘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